네, 안녕하세요. 유메인 대표 김영환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너무 기술적인 거를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제품 위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고객층들이 어떤 제품을 원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개발했는지와 함께 이제 간략하게 기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술을 민수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 4년 반, 5년 정도를 개발을 했고요. 많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많은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서 최근에 양산 제품 개발이 끝나고 이제 양산 체계의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 제품은 이제 근거리 레이더 센서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찍은 이제 양산용 레이더 칩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더 보드, 안테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전부 개발을 해서 이제 업체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9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공통적인 사안은 위험한 순간이나 필요시에 사람을 생체 신호를 감지를 못해서 인명사상으로 이어지는 또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은 업체들을 통해서 IoT 제품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쉽게 사람이 살아있다 또는 더 쉬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자체도 이제 정확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R 센서나 초음파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각 센서들의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특정 보안 쪽에서 IR을 이용을 해서 침입 감지를 하는 그런 특수한 용도의 제품 빼고는 이제 특별하게 시장에 이제 적용되는 IoT 제품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이제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레이더는 FMCW, CW 레이더라고 그러죠. 컨티뉴어스 웨이브라 그래서 전파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되돌아오는 전파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또는 특정 영역안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적용한 기술은 이제 UWB 레이더다 그래서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이것은 이제 국내외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밴드 안에서 이제 허가가 돼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쏘고 전파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입니다. 위에 FMCW 관련 제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UWB 계열의 이제 러시아 회사가 만든 제품인데 벽면에 투과를 시켜서 벽에 얼마나 많은 철근이 있나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지어졌나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 왼쪽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스탠포드하고 MIT 쪽에서 24기가 그리고 와이파이 대역 그리고 10기가 대역 이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여러 개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게 안테나입니다. 요가 안테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 대역을 이제 활용을 해서 쏴가지고 반사 신호를 해석을 통해 가지고 위치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일반적으로는 어느 특정 사이즈 이상이 되어야 전파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UWB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직접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전파의 리턴 타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차량에서 쓰는 레이더보다도 굉장히 정밀하게 자그마한 움직임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울트라 와이드밴드 영역을 사용하는 이러한 레이더들을 바이오 센서 레이더라고도 부릅니다. 바이오 센서라고 일명 칭하는데, 저희가 개발을 한 4년 정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칩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도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이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향후 여러 업체분들이 이제 레이더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품을 개발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신호 처리 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시거나 그다음에 의식하지 않고 이제 심장 박동이 뛸 때 주위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신호 처리를 통해서 사람이 숨을 쉬고 있구나, 사람이 심장 박동을 띄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처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에 넣어서 실생활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이더 제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일반적으로는 레이더 칩을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제품을 개발해 보니까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해야만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을 보시면 중소기업부터 글로벌로 대기업까지 이제 다 있는데, 한 5년 이상을 대기업분들이 레이더 기술을 가전이라든가 에어컨, 히팅머신 이런 데다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워낙 개발 체계도 복잡하고 R&D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중소기업이 100억 들면 대기업은 1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이상, 길게는 한 10년 이상 한 기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기업인데, 근데 이제 그런 좀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작다 보니까 그동안 상용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레이더 기술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분야들입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침입 탐지 보안 분야, 이쪽은 이제 기존의 IR이나 적외선 센서, 카메라 센서가 이제 차지하는 영역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레이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침입 탐지를 위한 전용 제품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 용도로 보안용으로는 이제 몇몇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10개 기업 중에 7개 정도, 70% 이상은 이제 실버케어, 헬스케어, 요양원, 병원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무궁무진하죠. 미국 쪽은 이미 이제 그 재택 의료 진료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고, 저희도 3, 4월 경부터는 이제 국내에 하나씩 이제 요양원 쪽에 레퍼런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분들을 감지를 해서 이제 침대에서 낙상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림을 준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분들의 집에 설치를 해서 좀 생사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더 센서다 보니까 당연히 스마트 빌딩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가전이나 그 컨트롤 박스와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빌딩 제어를 한다든가, 또는 차량 쪽에 적용이 돼서 자율주행 때 운전자나 동승자, 탑승자들의 생체 신호를 판단을 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그거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센서로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떠서 가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신호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제품을 갖다가 이제 몇몇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이제 차량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 센서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는 전파를 이용한 센서, 그다음에 광학적인 센서, 그다음에 특정 그 대기라든가 이 공기 흐름을 이용한 센서, 이제 뭐 그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센서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가 만능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센서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특별히 현재는 그 웨어러블 장치라든가 이런 센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웨어러블을 사용을 안 하고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람의 생체 신호를 뽑고 싶다든가, 벽에다 부착된 상태에서 사람이 뭐 몇 미터 떨어져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호흡이라든가 심장 박동수를 뽑고 싶다든가 하는 경우, 그런 특수한 용도가 필요로 할 때 이제 레이더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품 그 개발 설명을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현재 그 한 레이더 기술이 여러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이제 그 리서치가 시작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국내는 한 5년, 7년 정도 이제 됐는데, 신호 처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RF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이더 이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 레이더 시그널 자체가 전파를 쏘고 들어오는 전파를, 반사돼서 들어오는 전파를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책이 하나 있다든가 사람이 저쪽에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이 하나 새로 설치가 됐다든가 아주 사소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RF 신호들이 확확 변합니다. 그 변하는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용도로서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을 때 저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신호 처리를 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 누군가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카메라 센서 같이 광학적인 센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앞으로 이제 카메라 센서는 못 씁니다. 거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법률이 이제 생겨서 차량 내에서도 블랙박스를 이제 법적인 효력이 없어져요. 유럽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 2020 그래가지고 2년 전, 3년 전인가요? 그 79기가대요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를 앞으로 유럽 표준으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약 80m 거리에서 사람을 감지하는 겁니다. 차량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건너가면 실제 사람이 길을 건너가는 비슷한 형태의 그 2D 이미지 정도는 뽑아내는 게 이제 향후 그 유럽 쪽, 미국 쪽에 이제 일반 민수 쪽 기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레이더 기술 개발이 이제 좀 늦어져서 특히 이제 방산 쪽 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민수 쪽에는 이제 그 북미 지역이나 유럽보다 한 5년 이상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본 결과 이 RF 쪽, 즉 신호 처리나 하드웨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자체가 노하우가 되고 기술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피가 큰 대기업일수록 하기가 어렵겠죠. 긴 시간이 걸려서 기술을 쌓은 다음에 제품화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너무 단기간에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10년 이상 해도 상용화를 못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도. 오히려 벤처 기업이 이제 빠르게 밤새가면서 개발하는 게 이제 빠를 수 있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레이더가 요 위에 있습니다. 천장 바로 밑에 이제 달려 있고, 거리가 이제 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 레이더는 한 10m 정도까지 실내에서 이제 사람을 감지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게 되면 이 전파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에 맞는 거랑 가만히 있는 물체에 맞는 거랑 틀립니다. 그래서 RF가 좀 안정적인 시그널, 저희 같이 신호 처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호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는데, 신호가 움직일 때보다 굉장히 작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작은 신호 안에서도 실제 사람이 호흡하면 호흡을 하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면 심장이 뛰는 주기가 있고요. 그를 되돌아오는 그 전파 안에서 그 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움직임만 가지고 제실, 있다 없다를 감지를 하고 카메라를 써서 사람이 있다 없다 이제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셋탑박스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도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그랬죠. 근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파 신호 처리 알고리즘 안에서 실제 사람이 숨 쉬고 심장이 뛰는 박동수를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실내에서 부재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호흡과 심박을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심박을 실시간으로 뽑아내서 태블릿이나 휴대폰 쪽에서 현재 호흡수, 심박수, 그 다음에 거리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병원 쪽에서는 침대에 1대1로 들어가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또 의사들이 회진을 돌면서 하루 종일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이 끝난 이제 낙상 방지 쪽인데, 낙상 방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욕실이나 특정 로케이션에서 미끄러져서 슬립 다운하는 그런 낙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쪽에서 노인분들이 몸이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빠릇빠릇하지 못하신데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툭 떨어지신답니다.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경우가. 그때 이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바로 가족들에게 알림을 줘야 되는 문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독거노인 분들이시지만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이 안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버타운 가면은 보통 혼자 계시거나 두 분 계시거나 또는 뭐 애완동물 하나 정도 이렇게 놓고 이제 사시는데, 골절상을 입거나 이제 뇌진탕이나 이런 걸 겪으셨을 때 바로 알림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모르니까 카메라를 달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목조주택이 많은데, 목조주택 안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넘어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에서 진짜 미끄러지는 그런 골절상 당하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왈라봇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욕실 낙상 감지 센서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이제 보통 요 노트북보다 좀 작은 크기로 이제 출시를 됐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탁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넘어졌구나, 이거를 감지를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제품도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내용들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요.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제품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이제 300개가 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이 낙상 방지, 요양원, 실버타운 쪽에서 낙상 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원 가면 1인실도 있지만 뭐 6인실, 8인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센서를 여기 위에다 이제 설치를 해서 침대를 바라보게 되는데, 실제로 전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센싱을 하는 거지만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다 감지가 됩니다, 레이더에서는.
전파는 난반사라 그래서 천정에다 대고 전파를 쐈을 때 저기 갔다가 오는 전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요건 물론 받는 거고 사방으로 계속 다닙니다. 이 전파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침대에서 뒤척임을 통해서 알림을 주는데, 이외에도 침대 근처에서 움직일 때, 침대에 사람이 없을 때, 요게 신호 처리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요걸 가지고 이제 낙상을 감지를 하는 건데, 낙상 방지를 하는 건데, 웃긴 거죠, 사실. 요 데이터 자체는 전파를 쏘고 들어올 때 그 전파의 세기 강도입니다. 세기 강도를 저희 레이더 칩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몇 센치 거리, 몇 센치 거리, 몇 센치 거리. 그래서 몇백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가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자동화 시키는 거죠. 요 기술 자체가 이제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 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히 그래픽으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거보다 더 굉장히 지저분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신호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거고요. 시장은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헬스케어 시장, 바이오 시장은 뭐 폭발적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50조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실버케어나 이제 독거노인, 그다음에 노약자 케어 이쪽에 이제 왜 필요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뉴스와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한 16%, 15%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이제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일본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래요. 중국이 굉장히 제일 빠르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 인구 정책 때문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세계에서 제일 노인 비율이 많아진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중국 대형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연락을 오세요. 그래서 중국 가면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몇 개를 막 합친 거 정도 막 만하게 실버타운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혼자 사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방마다 화장실마다 카메라 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웨어러블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 몸에다가. 물론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의 장점은 저전력이라서 이제 배터리로도 이제 며칠씩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뭐 스마트워치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IoT 장치 그 AI 스피커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사용 안 해요. 며칠 사용하다가. 스마트워치도 처음에 이제 멋있어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용도가 이제 뻔하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바이오 센싱을 위한 장치들은 보통 이렇게 핏 종류나 어떤 모바일 그 맥박 감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차고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노인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 이런 장치들 있잖아요. 장치들이 뭐 싼 게 몇 천만 원, 비싼 거는 몇 억씩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 용도가 단순해요. 그냥 심박 뛰는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호흡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스마트하게 그 의사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림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중환자실에 몇 대만 이제 놓는 실정이죠. 조만간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저희 센서가 병원 침대에
달려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그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든가 실버케어,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 제품의 문제점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사라지는 추세다, 실내에서는. 그리고 일단 사람이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오류가 많다. 그리고 비접촉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좀 알고 싶은데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레이더 센서를 쓰면은 이제 알 수 있죠. 레이더 센서를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그 인피니온은 아시죠?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레이더 칩을 중심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NXP도 아시죠? 최근에 그 NXP가 이제 그 M&A가 되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서 이제 무산되기도 했지만 이 두 회사는 이제 차량용 칩을 중심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밑에 노벨다라는 회사와 저희가 있습니다. 노벨다라는 회사 역시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 저희와 같은 종류의 칩입니다. 칩을 위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물론 칩을 찍었어요. 칩을 찍었는데 칩을 팔아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칩을 이제 좀 팔려고 했는데 실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칩을 팔았으면 레이더 그 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줘야지. 그걸 줬으면 그러면 신호를 쏘고 받아서 신호 처리할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신호 처리 됐어.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칩을 자체 칩은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 칩 기반으로 보드, 안테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스마트폰 앱까지 그냥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보다 사실은 레이더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가민이라는 회사 있죠. 옛날에 GPS 내비게이션 만들다가 그 구글 맵이 뜨면서 북미 지역 그 내비게이션 회사랑 GPS 회사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다른 이제 신제품을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밀어붙이는 분야가 레이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후방 물체 감지를 하는, 요거는 이제 뭐 자전거 뒤에 같은 데다 달아서 뒤에서 뭐가 다가오면 이제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비쌉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요. 세트 이제 다 구성을 하려면. 이 회사는 이제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수중은 보통 소나를 쓰는데 굉장히 저역대의 레이더 주파수를 써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이제 수중 레이더를 개발해서 이제 민간이 요트나 이제 그 물고기 잡는 배,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벽투과 레이더. 초창기에는 유럽, 러시아 쪽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북미 쪽에서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개량이 돼서 모양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보안용 레이더, 이건 이제 군용에서 쓰는 거죠. 이제 테러 진압할 때 건물에 움직임 감지를 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한다거나 할 때 쓰는 레이더고요. 그리고 이제 침입 탐지 쪽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회사 본인이 안 계실 테지만 오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주제라서 기존에 이제 카메라만 쓰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쓰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 센서를 하나 달아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를 한 다음에 뭐 야간 같은 경우에는 LED 같은 거 딱 켜주면서 그 순간만 딱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쓸 수 없는 지역, 탈의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제 약간 비밀스러운 공간들, 그런 데들은 카메라를 못 쓰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보면 보안구역 들어가면 카메라 못 쓰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카메라 못 쓰는
지역들이. 그런데 이제 레이더를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지면을 투과를 해서 싱크홀이라든가 밑에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는 시체를 찾을 때도 이제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죠. 요런 제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 수입품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제품이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품이고, 이제 레이더 기술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차기 레이더 기술로 이제 테라헤르츠 레이더가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제 좀 연구 주제로 핫하게 이제 떠오른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 제품이 나온 게 없고요. 시제품도 뚜렷할 만한 시제품은 없어요. 그 유일하게 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한 2년 전에 이제 샘플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크고요.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 테라헤르츠 기술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실 수 있는,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자료집을 보시잖아요. 그럼 테라헤르츠 제품으로, 테라헤르츠 기술로 어떤 레이더 센서를 만들면 책을 덮어놓고 몇 페이지에 문장도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고유 주파수 파장에 따라서 전파 파장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 분석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내에 기존의 이제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를 대체를 해서 사진과 같이 선명하게 투과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5년 안에는 어떤 영구적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테라헤르츠 기술을 많이 연구합니다. 연구기관이나 좀 이 전파로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는데, 이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인체의 엑스레이보다 피폭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엑스레이나 방사선 계열의 어떤 제품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용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인체에 물론 국내외적인 규격도 다 있지만 인체에 이제 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우리가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만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레이더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요 세 가지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요 제품 이외에도 어떤 레이더 기술이나 레이더 센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요 주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제실 감지라 그래서 모션 센서나 IR 센서 달잖아요. 그 보통 침입 감지 회사들이 사용을 하는데 에러율이 95%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99%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오류가 많은 거지만, 이제 레이더 센서를 쓰게 되면 레이더는 안에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그 소프트웨어 펌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위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막상 방지를 한 어떤 신호 처리를 해서 그 결과만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은 야외에 설치를 했는데 이 나무나 바람 불어서 풀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이런 건 싫고, 동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만 감지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은 차량 뒤에다 만약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차량이 밖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초음파 센서 같은 거는 잘 감지를 못 합니다. 작아서. 이제 레이더 센서는 해상도들이 좋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만한 크기다라고 리니어하게 산술식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적으로 뭐 대류 현상을 이용한다든가
저 적외선 센서처럼 어떤 특정 물리적인 그 원리를 이용한 센서보다 그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발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레이더 회사들은 레이더 제품을 낼 때 기본적인 그 샘플 데모 제품들을 드려요. 그거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제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 분야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 심박 감지 쪽에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도 한 3, 4월 경부터 요양원하고 독거노인 쪽에 이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 양산 제품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삼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 지난주에 이제 CES가 끝나서 저희 마케팅 팀이 돌아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3명 중에 2명이 헬스케어 쪽, 사람 생체 신호 찾는 센서를 이제 찾고 있어요. 비접촉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인텔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만나봤는데, 아무튼 대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 보시면 올해 초창기 때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기술이 같이 가는 거니까 큰 기업들도 그렇고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쪽 분야가 비즈니스적으로는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이 크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특수 지역인데, 저희 칩을 쓴 건 아니고 인피니온 칩을 써서 이제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 수를 세는 그런 레이더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업지대 통행량을 체크를 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로등에 달아서 가로등 디밍을 자동으로 한다든가, 이제 뭐 그런 류의 이제 제품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레이더 기술 개발인지 요 순서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제품 개발 로드맵도 그렇고요. 지금은 레이더 전용 칩이 있고 그 칩으로 레이더 보드를 만들고 레이더 보드 안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넣고 거기에 케이스를 씌워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연동을 해가지고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레이더 보드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자체도 칩으로 이제 다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럴 계획도 이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심박 감지 전용 레이더 칩, 뭐 호흡 감지 전용 레이더 칩,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굉장히 싸고 업체분들이 개발하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외국 쪽에서 특히 의료기관들 뭐 존스홉킨이나 MIT 쪽에서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3D 이미지 레이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런 공간에서 3D를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람 인체 내에 투시를 해서 3D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값비싼 의료 장비를 단 몇백 불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테라헤르츠 레이더 기술,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퀀텀 레이더 얘기도 나오는데, 퀀텀 레이더는 이제 방산 쪽이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이더 하드웨어,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엔드 유저 단에 어떤 뭐 독거노인을 위한 거, 아니면 실버타운을 위한 거, 아니면 갓난아기를 위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특정화가 돼서 이제 단일 제품으로 이제 가는 추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끝냈고요. 간단하게 실제 동영상을 간단하게 몇십 초씩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한 제실 감지 제품입니다. 보면 레이더 센서가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센서가 달려 있고 여기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전파를 쏘고 있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레이더 감지하면 원격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다. 만약에 이게 침입 감지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댕절로 뜨겠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 또 그 움직임을 수치화를 해서 액티비티, 활동량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으세요. 이건 이제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가 이제 데모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단 가만히 있어도 이 호흡 주파수를 찾아서 사람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호흡 카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요 제실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싼 호텔들, 5성급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는 이제 첨단 제품을 워낙 원하니까 이제 중국의 대형 기업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요 제실감지 센서 같은 경우 이제 요양원 쪽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쓰러졌는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 지하철에 연기가 다 찼는데 어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제 그런 영역에서 업체분들이 지금 저희 걸로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낙상 방지입니다. 그래서 낙상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업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시면 가만히 있을 때는 호흡 신호만 찾아요. 저희 부사장님이십니다. 호흡 신호만 찾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원분들이 보통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한 5분에서 10분 걸리신대요. 그럼 그 사이에만 알림을 줘도 충분히 그 돌보미들이 가서 낙상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움직임 그 시간과 함께 알림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또 사람이 있는데 멈췄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뒤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건 역시 이제 저희가 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바이탈 감지라 그래서 그 호흡 카운트, 심박 카운트를 위주로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쓰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ECG 센서입니다. 손가락 끼면서 하거나 부착해서 하는 그 ECG 센서 데이터는 이제 지금 여기에 뜨고 있고요. 이게 이제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 해서 나오는 이제 바이탈 신호입니다. 약간 신호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보통 보면 한 3% 이내? 그래서 거의 신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바이탈 제품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도 따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이 이제 출시가 되면 그건 굉장히 신뢰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IoT 시대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한데 이제 현재는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제 아니면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서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제품화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과 투자가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제 순수하게 요 제품 하나 나오는데 지금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센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과 실제 그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센서들에게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 비즈니스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원하는 제품보다는 이제 시장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몇백 명의 고객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을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